자, 해봅시다. 뭐가 쓸까? 아씨. 해봅시다. 야. 8-1 191페이지에 8-1번 부분. 자, 부분합이죠. 첫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12번째.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S4는 18. 그 다음에 S8은 간격이 똑같잖아. S8은 54래요. 8은 4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이 54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12번째는 4개짜리가 3마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18? 18 얼마? 합이니까 36?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거 다 먹어? 지금 등비니까 합이 아니라 고배관계죠? 곱하기 2로 가는 거니까 몇 또한 곱하기 2로 가서 72가 될 거야. 네, 36이니까 합. 120몇? 네, 126. 난 맞아. 8-2 똑같은 문제죠? 얘는 마디가 어떤지를 한번더 보면 10번째, 20번째 그리고 30번째 똑같네요. 야, 너무하잖아. 10번째 푸념한 줄 몰랐나 9 지선 20번째 63 그 다음에 30 10개씩 이렇게 가자. 네가 9요. 그럼 너는 52? 54 아니에요? 24. 미안 54 9 뭐라고 미친 거냐. 따라서 몇 배씩? 여섯 맞지? 네. 단어는 얼마예요? 바보다. 몰라요. 대충 암산으로 계산해 보면 324 정도. 네. 24. 어? 답이 324야? 어. 네. 네. 324. 아, 그럼 내가. 근데 공부 진짜 너무 안 한다. 야, 이거 너네 솔직히 좀 그렇지. 설명 듣고 나면. 네 내가 어려운 거는 선생님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러잖아. 근데 이거가 S10 다음에 바로 S30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니? 아, 그럼 묶어야 돼. 기회가 없어. 대신 30 안 물어보고 40 물어볼 수 있지. 아 물어볼 때 그러면 39하고 40까지 구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그럼 뭐 S 뭐 65 이런 거면 그때까지 쭉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 정도. 근데 이렇게 한 칸 건너뛰고 정도는 나와요. 9-1번 보시면요.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 2 곱하기 3의 n의 마이너스 2고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끝나기 전에 한다고 말입니다. 2 뽑고 나면 3의 n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3 빼기 1이 필요하다고요. 아 진짜? 그럼 밑에 없던 2를 붙였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2 하나 주. 일단 처음 듣는 거죠.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구조 때문에 n제곱을 갖고 있는 너와 마이너스 1의 구조가 있으면 밑에도 너와 마이너스 1의 구조가 필요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여기가 문제였죠? 이렇게가 3의 n제곱에 빼기 1이 있으니까 밑에도 반드시 3 빼기 1이 있어야 되고 분모에 붙였으니까 분자에 똑같은 값을 붙여놔야 더하기 빼기처럼 그렇게 하면 이가 얼마? 9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째 항이거든요. 따라서 너에 의한 일반항 A에는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네 번째 항 구하세요 니까 따라서 네 번째 항은 A4는 4 곱하기 3의 4-3 따라서 27 곱하기 4 되거든요. 근데 네. 또 까먹었어요. 저 AN 하고 나서 4 곱하기 3에 어쩌고저쩌고 저건 그냥 물식이죠. 네, 일반항. 아, 네. 다시 정리 한번 하고 볼까요? 등차, 분리,
일반항. 일반항 뭐야? AN은 A1 플러스 n-1b. 이게 약간 블랙박스 메모리 같은 느낌 아니죠? 블랙박스 메모리는 자동으로 앞이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럼 왜 찍어요? 네?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칩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는 네. 내가 잊고 있으면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녹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 기능은 뭐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한 2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가 돼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최근 걸 또 계속 누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에 걸 지우고 뒤에 걸, 그래서 지난 시간 걸 지우고 오늘 걸 지금 또 듣고 있는 느낌이 아니냐라고 아니죠? 내 머릿속에 지금 이게 머릿속이지. 내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누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에 남는 거는 스무. 쓰는 약간 자, 자기 기억으로. 봅시다. 등비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얼의 n-. 뭐죠? 합은 SN 두 개 있죠? 2분의 N 첫항 플러스 끝항 또는 2분의 N 중괄호 2A1 플러스 N-1 D 등비 너는 R-R에 상관없죠? 똑같아요. A1을 곱하기 1-R에 N제곱 R이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그럼 R이 1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첫 장이 3이면 두 번째 항도 3, 3, 3, 3. 첫 장이 A1이면 두 번째 항도 A1. A1은 몇 개 더해요? N개 더하는 게 SN이니까 따라서 얼마? A1, N. 어쩜 다 알고 계시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 지우개요. 자, 다음. 9-3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A 곱하기 R의 n-1이 고까지 끊으면 얘 뜻이 뭐예요? 문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등비수열입니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10이 아니야, 10. 그냥 등비수열입니다예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 SN인데 그놈이 3 곱하기 SN은 아니다. 더하기 1는 10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쉽지. SN은 정리를 해봐요. 너 넘어가죠? 너 넘어가죠? 3분의 10의 n제곱에 빼기 1입니다. 맞죠?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래. 일단 뭐는 갖춰져 있지? 등비수열의 합에서. 어떤 비주얼은 갖추고 있어요? 그치. 10의 n제곱, 삐리리 n제곱에 마이너스 1은 갖고 있잖아. 그러면 3이 나한테는 좀 불필요한 놈이니까 3은 버려놔. 이렇게. 그래놓고 10의 n제곱에 빼기 1 필요한 거 써.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밑에? 그렇지. 10-1이 필요하고 없던 뭐를 9를 분모에 붙여놨으니까 분자에도 뭐가 필요해? 9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렇다고 너 혼자 데려다 놓을 수 없으니까 너는 얘랑 만나게 해주는 거야. 따라서 정리하시면 10만원부터 줘. 이런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3분의 1 곱하기 얘는 뭐가 돼? 3 저는 뭐 10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를 갖춰야 이 디자인이 되지. 따라서 10이 얼마? 누구요? 공비 3이 첫째 A고 끝. 선생님이 수원이라서 별로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데 자꾸 과제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만든다. 시험 선생님이 생각도 더 있고요.
토요일도 일찍 오지만 늦게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줘야 되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줄게. 선생님 마인드가 항상 뭐냐면 너네한테 좋은 선생님은 결국 나중에 너네한테 잊혀져. 너네한테 지랄맞게 공부시킨 선생님들이 나중에 너네한테 의인이 돼. 자, 보세요. 다음 연속 문제 6번, 7번입니다. 94페이지에서 연속 문제 6번부터 볼게요. A 더하기 B, 2A의 마이너스 B가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루고 그 다음 1, A마 1, 3B의 더하기 1, 이 순서로 등비를 이룬다. 너무 쉽잖아. 등차래. 등차 중앙 2배, 가운데 것의 2배는 앞뒤의 합이다. 바로 더할게요. 그럼 3A의 빼기 B죠. 정리합시다. 너 넘기고 너 넘기면 2B는 이 아니다. 얘 3B군요. 3B네요. 2B에 넣으면 3B 되죠. 2A에 넘어가시면 A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만들기지. 그 다음에 얘는 등비 중앙이래요. 등비 중앙 쓰시면 되죠.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것의 제곱, 가운데 곱하기 가운데는 앞뒤의 곱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갖다 대입하시면 A 자리에다가 3B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3B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은 3B에 플러스 1이더라. 따라서 9B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 나오죠. 데려오시면 마이너스 9B 해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 정답. 1, 1 중네요. 문방. 따라서 B라는 그 값은 0 또는 1 되겠네. 0 또는 1. 따라서 얘가 0이면 A도 0이죠. 뭔가 느낌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죠? 따라서 B가 1이면 A의 값은 3이더라. 근데 B가 0이면 뭐 같아? 안 돼요.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는 되죠. B가 0이고 A가 0이면 0, 0, 0이면 그때 얘기했잖아. 등차기도 하고 등비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안 되잖아. 얘는 1, 마 1, 1이잖아. 등비네? 마일이 그거 등비 되네. 이렇게 되네요. B가 0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 뭐라고 그랬어? 양수인.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등비고 얘 등차 맞죠? 그러니까 얘도 되긴 되네요. 다음은 7번 똑같네. 등비 중앙이죠? 네,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어요. 1번, 5번이요. A의 n제곱, B의 4제곱에 곱하기 3의 6제곱, B의 n제곱.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 곱하기 B의 최고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이죠. 두 자연수 A, B라는 그 문구 있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연수 A, B. 그러면 야, 문제에서 수학 문제에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자연수 A, B 또는 뭐 정수 A, B가 딱 있잖아? 그럼 무조건 노가다야.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방정식이 뭐지? 정해지지 않아. 부정방정식? 그치.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뭘? 해를. 왜? 몰라서.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 x 더하기 y는 5. x, y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답은? X가 그래. 1, 4, 2, 3, 3, 2, 4, 2.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정방정식. 얘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안 해봤지만. 해봅시다. 니네가 등비라 그랬죠? 등비. 그럼 가운데 것의 제곱은 2의 4제곱에 곱하기 3의 6제곱에 대한 제곱은 A의 n제곱에 곱하기 B의 n제곱이더라. n 묶을 수 있겠네요. 얘도 묶어보시면 너는 A와 B에 대한 n제곱이래. 그럼 얘네를 n제곱으로 바꾸는 구조로 싹 다 써보는 거야. 첫 번째 n의 조건은 뭐였어? n도 자연수, AB도 자연수예요.
A, B, N이 전부 다 단수입니다. 그러면 얘네 보시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싹 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 집어넣으면 2의 8제곱에 곱하기 3의 12제곱에 대한 1제곱이죠. 이해됐어? 두 개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2 꺼내면 위에 거야. 2 꺼낸 거 순차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쓸게요. 2의 4세 곱하기 3의 6에 2 꺼낸 거. 그 다음 더 적게 3 혹시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80에서 3 못 꺼내죠? 그럼 또 얼마 꺼낼 수 있어? 1, 2 다음 숫자 4 꺼낼 수 있죠. 4 꺼내려면 2는 여기에서 보시면 얼마? 2가 될 거고요. 곱하기 3에 3 2, 3 보세요. 여기서 더 꺼낼 수 있어? 없죠. 끝.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여기 첫 번째 거에서는 n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1로 잡은 거죠. 2로 잡은 거고요. 4로 잡은 거죠.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속에 있는 애들만 확인을 하는 거야. 속에 있는 거. 그랬는데 얘 뭐라고 그랬어? 아, 최소값, 제일 작은 값만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는 A 곱하기 B가 얼마야? 2의 8에 곱하기 3의 12짜리고 얘는 2의 4에 곱하기 3의 6이고 얘는 2의 제곱에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얘가 커야 얘가 작았지. 끝. 재미없어. 그러려면 뭐 AB의 개수를 최소값이 됐을 때의 AB의 개수하면 A 곱하기 B를 너를 어떻게 뭐 곱하기 뭐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찾아야 돼. 경우의 수. 넘어갑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존나 쉽습니다. 이거는 해본 친구들은 느끼실 거예요. 막상 해보시면 정말 쉬워요. 자,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짜리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각각의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R2로 했을 때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데 자, 뭐라고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있었던 삼각형 한 변 길이 A1은 루트 3인 거죠. 두 번째에는 요놈이지, 요놈. 요놈의 한 변의 길인데 얘가 뭐가 돼? 너에 대한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높이로 갈 때는 얼마? 한 변 길이. 자,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한 변 길이 A예요. 높이 얼마입니까? 정삼각형에서 2분의 루트 3 A고요. 넓이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A시고 몇 아이? 지금 괜찮아요. 곧 있으면 쪽팔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거 안 해보시면. 그러면 얘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주라는 거야? 2분의 루트 3을 주라는 거잖아. 나 계산 안 할 거야.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A3는 너를 한 변으로 가졌을 때에 대한 너잖아요. 이번에. 그럼 다시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또 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3이 들어가. 루트 3 들어가겠죠. 따라서 A2에 대한 곱하기 2분의 루트 3 또 들어가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야, 앞에 있던 AN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주잖아? 그럼 너의 다음에 있던 AN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쓰죠.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등비를 뜻하는 거죠. 동시에 등비가 얼마입니다? 2분의 루트 3입니다를 알려주는 구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수학적 기납법의 습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다음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선생님 그냥 괜히 어려운 말 한번 써본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본 건 뭐냐면
A 20번째 A를 구하래요. 그럼 너 가지고 AN 구할 수 있지. AN은 A1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R 2분의 루트 3에 N마 1 이렇게 들어가죠. 안 할게. 여기다가 20 집어넣으시면 되죠? 여기 20 집어넣으면 돼. 됐죠? 뭐라고? 20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 20 집어넣으면 얘 되게 큰데 일단 얘 집어넣어봐. 20 집어넣으면 2의 19제곱이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2의 19제곱 분의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은 2의 19제곱 분의 3의 10제곱이네. 그냥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고등학생이야. 이런 거 너희한테 계산 안 시켜. 응? 왜 3의 10제곱이냐고? 문제에서는 20제곱, 아니 20번째 하면 들어가죠. 그럼 19 들어가면, 아니 20 들어가면 19일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3에 곱하기 얘 위에서 루트 3에 몇 있는 거야? 19가 생기는 거야. 루트 3에 20이니까 2만 넣어주면 하나 뺏겨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3번 질문 나왔는데 안 합니다. 막대기로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 17번 볼게요. 네. 오늘 수상 원상 그거 이랬었는데. 아니요? 아니, 왜요? 또 원이 하고 싶어요? 네. 네. 원도 써있고. 원방 아직 안 됐. 분명히 원을 하라고 모두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시간- 아니, 앞으로는. 아, 약간 느낌이 원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하는 걸 최소화하고 날 시키려는 그런 에이, 누가 그래요. 너가요. 네? 아니? 저 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에이. 자, 17번. 그걸 사람 쓰면 안 되지. 자, 얘들아, 선생님 한숨 쉬는 게 이런 거는 너네가 직접 해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은 설명부터 여기다 들어봐. 자, SN이고요. 문제에서 로그 2의 SN의 플러스 K는 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개쉽네. 이게 뭐래? 뭐야 합이래? 등비수열의 합이래. 그치? 자신감을 가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떤 비주얼을 가져야 돼요? 1일 n제곱 빼기 1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얘는 꼬라지가 이게 아니잖아. 그럼 일단 로그를 없애야죠. 그럼 SNA 플러스 K의 값은 여기에 뭐가 와야 돼? 2에 얘가 이거 돼야 되잖아. 2에 너 제곱 보면 되잖아.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여기에 2 그리고 이렇게 오면 몽골 내려가고 너가 사라질 거니까 너가 넣으면 되잖아. 따라서 2에 m 플러스 2 됐죠? 따라서 SN은 2에 n 플러스 2에 빼기 k야. k에 들어와야 될 숫자는 왜? 그래야 너한테 불필요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난 이건 좋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필요 없는 누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 4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죠. 2의 제곱이. 근데 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너 뒤에. 깔끔하게 빼기 1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빼기 1이 아니잖아. 얘한테 뭐가 붙어 있어요? 빼기 4가 붙어 있어야 4 뽑아냈을 때 만들어지지. 따라서 니가 니니까 니가 니야 이렇게 되죠. 따라서 불필요했던 4 뽑아내시고 2의 n에 빼기 1만 들면 강제로 밑에 뭐가 필요해요? 2 빼기 1이 필요하고요. 1을 붙여놓은 거니까 의미상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2가 얼마? 분비 4가 얼마?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잖아. 괜찮죠? 네. 이렇게 수업을 하면 다 막 다 알아들었어. 그 사람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하하? 하하 아세요? 하하?
무한도전. 별 남자친구가 아니라 별 남편이야? 잘못했어요. 아하. 우리 작년에 있던 고3 선생님이 닮았죠. 네? 작년에 있던 고3 저는 선생님 진짜 하나예요. 진짜 하나 잘못. 머리 길은 하하는 좀 약간 퀄리티 없어요. 저는 상상해 주세요.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말만 안 했으면 계속 하하했겠지.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하하였을 텐데. 우리 원리학계 조금만 맛배기만 보고 숙제는 안 내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예 예제로 한번 내볼게. 필수 예제를 안 풀고요. 아니다. 필수 예제로 풀어봅시다. 아니다. 10-1 풀게요. 10-1. 193페이지 10-1번 볼게요. 자, 연이율이 요 문제 써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얘기할게요. 8%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10만 원씩 저금을 하는데 20년 동안 적립을 해요. 그리고 20년 말에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그리고 1.08의 20제곱은 4.66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매년 초에 적립할 때와 매년 말에 적립할 겁니다. 선생님 차이점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는 매년 초에 적립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잘 들으세요. 매년 실제 고2 학생들한테 이 원리합계를 가르칠 때 실제 학년인 수업에 들어가서도 한숨부터 시작해요. 얘네가 오늘 잘 알아들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고2들도 어려워하는 거긴 해. 그런데 완전 케바케야. 반에서 원리합계를 딱 설명을 해보면 알아들은 애는 아 하면서 너무 쉽다 그래. 뭐, 완전 쉬운데? 못 알아듣는 애는 극과 극이야. 진짜 중이 없어. 이해 중이 없고 그냥 하 아니면 상이야. 자 볼게요. 일단 설명을 좀 합시다. 연이율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할게. 연이율이 10%라고 합시다. 10%. 그냥 통장에 매달 넣는 게 아니라 넣어놓고 12월 31일에 통장 정리를 한다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이때 찾는다고 합시다. 돈 찾을 거야. 그러면 얼마 받죠? 110만 원을 받죠.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니까 1년에. 이해됐어? 자 6월 말에 뽑아요. 딱 정확히 은행에 약속한 것보다 반년 일찍 돈을 뽑아. 내가 급해서 태블릿 PC를 사려고 돈을 뽑았어. 즉 적금을 해약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적금이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해약할 거야.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손해를 본다라고 하지. 들어본 적 있죠?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를 봐요. 정신차려. 어렵다니까. 그러면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본다는 게 원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자를 손해본다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이자를 받아야 못 받아요. 받죠. 받긴 한 거야. 받긴 하지만 원래 10만 원 받을 건데 반년밖에 안 넣었으니까 대략 얼마를 받겠어. 그쵸. 근데 5만 원을 받으면 손해라고 안 해. 왜냐면 5만 원이면 정상적이지 뭐. 반년 동안 10% 이자인데, 아니 1년 동안 10% 이자인데 반년 동안 어쨌건 대략적으로 10%의 반띵을 준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안 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는 거야. 뭐 102만 원? 아 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저렇게 줘? 은행도 왜냐면 이
정자학적 논리를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돈을 넣었어. 그럼 은행은 어디에서 20만 원이 생겼겠어? 뭐 마법 상자야? 은행에 있는 그 거기가? 저만큼 이제 넣어준 거야. 그걸 이제 다른 사람. 그렇지. 은행은 얘를 다른 데다가 뭘 해? 투자를 한단 말이야. 은행도 똑같아. 투자하잖아. 은행도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거야. 근데 은행도 투자처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넣은 거지? 나 1년 뒤에 찾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넣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넣으면서 나 3년 뒤에 찾을게 라고 했어. 그럼 누구한테 이자를 더 많이 주겠어? 3년. 왜? 많이 맡기는, 오랫동안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나는 이 100만 원을 편하게 몇 년 동안 굴려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나는 이 돈을 고객한테 3년 동안 안 돌려주고 내가 막 여기 넣었다가 뺐다가 저기 넣었다가 막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3년이나 돼.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익을 더 많이 주겠다는 뜻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단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원 더 줄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라고, 이자를. 그 반면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뭐 한 거야? 내가 이 100만 원을 이미 딴 데다가 투자를 해놨잖아. 사업 실패. 그랬는데 갑자기 와서 돈 달래.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100만 원 또 어디에서 줘야 돼? 다른 사람 거 돈 100만 원을 빼서 조금 얹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럼 논리야. 그런데 이건 현실이고 수학에서는 연이자잖아요. 그럼 중도해지라는 게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해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자, 말에 돈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12월 31일 자정, 12월 31일 자정은 뭐랑 똑같지? 1월 1일 0시랑 똑같은 거지. 이 시점에 돈을 찾는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1월 1일 초에 100만 원 넣는다면 언제 넣는 거지? 1월 1일? 그치. 0시 넣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자는 언제 주냐면 내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갔어. 저 돈 찾으러 왔어요 하면 그때 이자를 딱 올려서 빡 주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을 못 채우면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무조건 연 말에 받는 거야. 그럼 수학에서 이제 그 연 이율이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1년이 차야 한 번 주고 1년이 차야 한 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20년 하고 6개월 이거였는데 6개월이 넘는 거를 지금. 그런 문제가 아예 없어. 아, 얘기했잖아. 1년 단위로 돈을 넣을게라고 하면 무조건 1년마다 돈을 찾거나 넣거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중도 해지 문제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적금이고 말의 원리합계라는 건 그때 얘기 드렸죠?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 아까로 치면 뭐야? 110만 원.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뭐야? 원금이고 10만 원이 이자죠. 그걸 축약해서 줄임말로 표현해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부터라는 말 없죠? 그냥 우리는 편하게 2001년 하듯이 1년을 표현할게요. 200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언제 넣어? 매년 초에 얼마씩 넣는데 1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아, 복리 얘기합니다. 복리는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복리법과 단리법이 있는데 100원 A 은행이 있고요. B 은행이 있어요. 그랬는데 얘네는 단리고 얘네는 복리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자는 똑같이 10%거든?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돈이 얼마가 찍히냐면 110원이 찍혀요. 이 한 달 지나면 이거에 대한 이자 10원이 붙어서 110원이 돼요. 또 한 달이 지나면 얘는 120원이 붙고요. 얘네 통장에는 121원이 붙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 더하기 10원 더하기 10원 더하기 10원 더하기 11원이지. 차이가 뭐냐면 단리법은 네가 낸 돈에다가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니까 다음 달 통장에 110원이 있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야, 너는 우리한테 얼마를 맡겼어? 100원을 맡겼으니 매달 100원에 대한 이자만 줄게. 그러니까 늘 100원. 그런데 얘네는
그러니까 당신은 100원을 맡기셨지만 다음 달에는 110원이 됐으니 한 달을 불렸으니 그 110원에 대한 이자 10%를 줄게요 라고 해서 11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독립법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1년, 2년, 3년, 20년. 자, 잘 봐요. 1년 앞에다가 쓰면 1년 초를 뜻하고 1년 뒤에다가 쓰면 뭘 뜻하는 거야? 1년 말이야. 1년 뒤에다가 쓰면 뭐랑 똑같은 거야? 2년 초랑 똑같은 거야. 졸고 계시오. 나 장담하는데 100% 이해 못한다. 잘 들어. 주시는 분들 집중. 1년 초는, 그러니까 1년이라고 말했지만 2001년 이렇게 느끼면 돼. 2002년. 자, 언제 넣는다 그랬으면 매년 초에 넣기로 했습니다. 요때 앞에 얼마를 넣어? 10만 원을 저금을 해. 10만 원. 많이 났어. 10만 원. 그리고 이때 또 10만 원을 넣어. 이때 또 10만 원을 넣어. 됐어? 그래서 언제까지 넣냐면 20년 동안 적금하고 20년 말에 돈을 찾기로 했어. 근데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2년 초에 10만 원을 넣고 3년 초에도 10만 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20년 초에도 10만 원을 넣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냐면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돈을 얼마 낸 거지? 200만 원. 200만 원을 낸 거지. 그리고 돈을 얼만큼 저금을 하는 거야? 20년 동안 저금이죠. 그럼 우리는 200만, 잘 들어! 200만 원에 대한 20년의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통장을 20개 만들었다고 치는 거예요. 통장을 20개. 그래서 첫 해에 10만 원을 넣고 이 돈은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20년. 다음 해에 10만 원짜리 통장을 또 만드는 거야. 걔는 몇 년? 19년. 그래서 나중에 20년이 끝났을 때 이 통장에 돈을 싹 모아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따로따로 연산을 하는 거야. 자, 잘 봐요. 그리고 계산이 끝나는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언제 끝나는 거야? 20년. 20년 말이니까 언제? 앞이 아니라 뒤지. 뒤에다가 선을 딱 그는 거야. 이 선이 너무 중요해. 저 때도 막 넣거나 그러는 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만약에 이게 돈을 갚는 얘기잖아? 저금이, 지금은 뭐야? 저금이죠? 너네 기본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만약에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면 마지막에 돈을 넣고 바로 뽑을 수 있나? 돈 넣고 뭐 해야 돼? 한 달 기다리잖아. 1월 1일에 돈 넣고 2월 1일에 돈 넣고 1년짜리 적금을 들잖아? 그러면 매달 1일에 넣잖아요? 그럼 12월 1일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약이 언제 끝나? 12월 말이 돼야 끝나요. 그래야 1년짜리 정기적금이 되는 거야. 하여튼 원래 그래. 그래서 은행과 나와의 계약 관계 끝나는 시점이 이거야. 마지막 돈 넣고 1년 기다려서 만으로, 만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꽉 채운 20년이 돼야 계약이 끝나. 끝나는 시점을 적는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해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간단하게 할게요. 친구한테 200만 원의 돈을 빌려서 매년 초에 돈을 갚는데요. 10만 원씩.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 우리 돈 꿨어. 내가 얘한테 200만 원을 빌렸어. 매년 10만 원씩 갚는 거야. 그러면 190만 원을 갚았고 20년 1월 1일 날 딱 찾아가서 내가 10만 원을 딱 줬어. 이게 마지막 돈 갚은 거죠? 그러고 1년이 있어야 계약이 끝나? 내가 마지막 10만 원 주면서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관계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맞죠? 그래서 돈을 갚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백을 샀는데 매년 10만 원씩 갚아. 그러면 그때는 종료 시점이 언제야? 돈 내자마자 끝나는 거야. 마지막. 그래서 이 빨간 선이 그때는 여기 와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뭘 하냐면 이 돈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얼마가 찍히는지를 계산을 할 거야. 이건 얼마가 찍히냐면 이렇게 찍혀요. 10만 원에 대한, 잘 봐요. 1 분배를 해보면 얘가 뭐가 돼? 원금이야, 원금. 그 원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는 거라서 이자가 얼마나 그랬죠? 8%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분의 8을 더 주는 거야.
그럼 플러스 0.08 따라서 1.08 이렇게. 그럼 그 돈에 대한 1.08을 주면 다음 해에 돈이 되겠죠.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야. 계속. 지금 이자 몇 번 받는지를 세보세요. 이자 몇 번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지. 잘 세야 돼. 1년에 한 번씩이야. 1년에 받죠? 꽉 차 있죠? 2년 꽉 차 있죠? 3년 꽉 차 있어요. 20년 어때요? 꽉 차 있죠? 그럼 총 몇 번이야? 20번. 20번. 그래서 표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부터는 쉬워. 그 다음은 이자 몇 번 받아? 위에 거보다 한 번 덜 받으니까 10만원 곱하기 1.08에 몇? 19제곱. 예,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돈이 중요해. 마지막 돈은 이자를 받게 못 받게? 받아요. 왜? 꽉 채워서 뭐가 있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한번 받을 수 있어. 10만 원에 대한 1.08의 1제곱.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 20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의 총합을 계산하시면 돼요. 총합 계산할 거예요. 요 더하기 할 건데 밑에 거에서 뭐죠? 10만 원 곱하기 괄호의 1제곱. 10만 원 곱하기 괄호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겠지. 그럼 이거 무슨 수? 등비수. 등비수열이죠. 등비가 얼마예요? 1.08. 그렇지. 첫째 항이 뭐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돼요. 1-R이 편하겠어? R-1이 편하겠어? 얼마였어요? 그렇지. 왜냐면 얘가 1보다 크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A1 10만 곱하기 1.08의 1제곱. 이게 A1이죠? 곱하기 R의 20조. 몇 제곱? 층수 세면 돼. 항의 개수니까 1부터 20이니까 20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밑에 거 계산하시면 0.08이죠? 10만원 주셔야 되고 얘는 얼마나 그랬지 문제에서? 4.66이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그럼 10만원 곱하기 1.08에 곱하기 3.6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야 돼. 00 뒤로 보내고 00 뒤로 보내면 그냥 8 되는 거죠? 그래서 00 뒤로 보내면 108 되는 거죠? 셀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고 10만 원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원리역입니다. 저 맨날 원리학 표로 저하고 구분해야 돼요. 이제 이 표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저 10만 곱하기 108 곱하기 네, 해야 돼요.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거만 이제 하면 답이 나오고.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배점 제일 높겠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한데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끝. 쉬었다가 시험에 나오려면 저는 쌤이 막 학교에서 쌤이 한 것처럼 막 적금 막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공리가 문제 하고 막 선생마다 다르겠죠. 근데 복리단님은 다 설명 주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